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 최고가 대비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무려 27.9%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은 올해 들어와서 적게는 3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폭락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대세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실거래 가격이 불과 반년도 안 돼서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향후 2에서 5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경우 반토막 아파트들이 즐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가 2013년에 50에서 60% 하락한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강남 아파트 10억 떨어졌다, 80% 대폭락 아파트 10곳. 여기 보시면 아파트 야경이 쭉 보이는데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 났습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을 알리는 시작점이죠. 이거 보실래요? 전국 집값, 아파트값 작년 8월이 고점이었는데 최근 5개월 사이에 무려 27.9%나 뚝 떨어졌다고 헤럴드 경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국 아파트, 이거 실거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거래된 아파트들이 무려 6개월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자, 8월 달에 평당가가 얼마였던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전국 1,478만 원.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전국의 평균이 1,400만 원대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9월 달 1,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10월 달 1,350만 원 계속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1월 1,235만 원, 12월 1,207만 원, 1월 달 1,065만 원까지 거의 뭐 400만 원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추락했네요. 물론 이것은 모든 거래 지표가 아니라 거래된 것만,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지표가 아니라 거래된 것만. 금액을 10억 원으로 환산했을 때 8월 달에 10억, 9월 달에 9.4억, 10월 달에 9억, 11월 달에 8.6억, 12월 달에 8억, 1월 달에 7.2억, 무려 2.8억이나 빠졌다는 거예요. 10억짜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다니면 피부로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적고 호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거래시킨 사람들은 지금 평균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강남권 집값 폭락 10곳 한번 볼까요? 아파트 이전의 최고가, 즉 작년 8월 정도 되겠죠. 최근 실거래, 자, 최근에 가장 가까이 된 실거래. 그래서 앞으로 2에서 5년 하락했을 때는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까? 반토막 났을 때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청담 PH 129 83평 115억이 93억, 무려 마이너스 22억. 앞으로 2에서 5년 떨어지면 얘는 60억이 된다는 것은 55억이나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 하락 금액의 예상은 50%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AID 차관주택 22평 35억이 28억, 마이너스 7억. 그러면 앞으로 2에서 5년 하락하면 반토막인 18억, 결국 17억이 떨어지죠. 자,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45억짜리가 39.8억, 마이너스 5.2억 떨어졌고요. 만약 2에서 5년 하락하면 23억, 그리고 22억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크로 비스타 대형이죠. 자, 21.5억, 이게 17억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4.5억. 11억, 앞으로 반토막 나면 결국 10.5억이 빠질 수 있다. 거의 유력해요. 이거 그냥 이만큼 빠집니다. 실제로 한 2, 3년 빠져버리면. 잠실 리센츠 이번에 나온 자료인데 35억, 30.5억, 무려 4.5억이나 빠졌죠. 그리고 얘도 반토막 나면은요 18억, 35억이 18억으로 내려가고 결국 17억이나 빠진다는 뜻이고. 자, 가락일자 쌍용 18평짜리가 14.7억이 나갔던 게 무려 10.3억으로 확 폭락을 했죠. 마이너스 4.4억이나 떨어졌고, 얘가 나중에 반토막 나면 14억이 7.7억, 7억이나 떨어집니다. 잠실 엘스 이번 자료죠. 36평 33.7억, 29.9, 결국은 3.8억이 떨어졌고요. 자, 11.7억이 나중에 빠질 겁니다. 2에서 5년 하락한다면. 그리고 신천동 파크리오 34평, 자, 25.2억 했던 게 최근 실거래가가 21.6억, 무려 3.6억이나 빠졌어요. 얘도 역시
바닥장에 25.2억이 13억으로 12.2억이나 빠져요. 독 한라비발디 34평. 자, 이전에 22.5억이 했던 게 현재 19.5억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3억이 빠졌고, 만약 2에서 5년 빠진다면 11.5억에서 11억, 즉 11억이 빠져가지고 이 가격이 되는 거죠. 강독 3위파크 22평 10.2억짜리가 7.3억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3억이나 빠지는 바람에 자 5.2억이 이제 집값이 반토막 나게 되면 5.2억, 결국은 5억이 빠진다. 지금 현재 이 최근 실거래가 쭉 보여드렸죠. 이제 강남 압구정 개포 대치 도곡동에 이제 골고루 대장주 또는 거래량이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서 한번 4곳 실제 과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 예측을 해봅시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47평 얘가 2007년에 자 무려 26억 했던 게요. 2013년에 12억 60%나 폭락을 했어요. 이건 실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황 한번 볼까요? 현재 가격이 60억이에요. 진짜 강남 많이 뛰죠. 무려 400%나 뛰었습니다. 400%. 근데 이미 꺾였죠. 꺾였으니까 아마 이제 2, 3년 정도 떨어지면 이거 유력합니다. 2026년 정도가 바닥으로 보여지는데 뭐 4년이냐 6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략 한 25억까지 무려 60% 폭락하게 되면 25억. 자 이제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35평도 2007년에 18억 했던 게 2013년에 8억 무려 60%나 폭락을 했고요. 2022년 현재 35억이에요. 420%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반절 떨어지고 이제 떨어진 폭에 두 배 더 오르고 100이 떨어지면 200이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향 하는 거죠. 얘가 떨어진다면 2026년경에 약 16억 60% 폭락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폭락한 적 있죠. 34평 2007년에 18억짜리가 2013년 9억까지 약 50%나 폭락한 사례. 2022년 현재 28억이고요. 약 320%나 폭등했어요. 여기에서 얘 폭락하게 되면요 12억까지 60% 폭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폭락할까요? 과거 데이터는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1년 떨어져 갖고 이건 택도 없고 최소 2년은 빠져줘야 돼요. 자,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23억짜리 자 2006년 23억짜리가 2013년에 11.5억 50%나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얘가 지금 37억이에요. 320% 폭등을 했고요. 자 2026년에 대략 반토막 좀 더 빠져서 60% 떨어지면 17억. 자 현재 가격이 이거예요. 근데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얘들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이제 샘플을 잡은 거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졌다. 평균적으로. 다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덜 뛰고 덜 떨어지고 이제 서울과 강남 입지 분석에 무조건 A급으로 가세요. 강남이라고 해서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이 있고 이게 강남권 서쪽 강남 송파 강동 아무튼 강남 3구 그 다음에 이 한강 라인 마용성광 자 강영동 서강송강 이렇게 해서 한강 라인 그리고 도심권인 여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이 일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서울은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권은 A급이고 한강권은 B급이고 도심권은 C급이고 변방권은 D급인데 서울은 어디나 다 좋아요. 변방이라고 나쁘고 이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경기도에 비한다면 미래 전망이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3, 4년만 놓고 본다면 제일 많이 빠지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지금 서울 들어가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집값이 비싸니까. 대신에 10년 장기적으로 20년 장기적으로 강남은 인구가 줄어도 올라갑니다. 국제도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세계 5대 도시, 10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반포부터 볼까요? 이제 강남권 A급도 구분이 돼요. 상중하로. 한강 라인이 이 강남이면서 여기 강남이면서 이 한강 라인이 A급인 거예요. 보세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정도 되는 게 방배, 도곡, 개포, 대치, 수서, 일원 이 라인입니다. 물론 서로 이제 A급은 여기서도 또 좋은 아파트는 추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강남에서 하는 어디냐? 양재, 내곡, 우면, 세곡 그리고 송파동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강권 B급. 근데 B급지만
이 B급이라도 이 A급을 뛰어넘는 곳도 생기겠죠. 특히 한강 전망이 보이는 곳들. 평균적으로 강남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3구, 여기도 한강이니까 강동, 이렇게 이 라인이 한강에 겹친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이죠, 바로. 그런데 자, 이제 한강 라인은 특히 한강이 가까운 곳과 한강에서 떨어진 거,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의 한강으로 보지 마세요. 앞으로 국제화 도시가 되게 되면 한강 공원이라든가 또는 한강 라인에 전철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나 강변북로가 지하화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고층 아파트가 질비하게 되고 친환경의 어떤 친환경으로 이게 발전을 거듭하게 돼요. 이제 도심권, 중구, 종로구,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주로 이제 여기 도심을 말하고 있죠. 뭐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변방은 이제 사이드입니다. 이쪽 사이드. 사이드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똑같은 가격대의 서울 사이드가 똑같은 가격대의 경기도를 압도할 겁니다. 나중에 10년 지나면. 이제 두고 보세요. 지방을 압도할 거예요, 더. 자, 그러면 변방권,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못 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디가 장기적 전망이 밝느냐?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왜? 새것이 되니까.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또는 분양하는 곳들, 이게 발전성이 더 있어요. 당장 뛴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락장에는 더 많이 빠져요, 얘들이. 하지만 다음에 올라갔을 때 잊지 마세요. 이제 부동산 폭락의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 자각을 해봐야 돼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지금 거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은 해줘야 한다고 봐요. 너무 많이 뛰어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폭락장은 이미 시동 걸었다. B2 영끌족 견은 살벌한 경고. 뭐 B2 영끌족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가 또 기회예요. 무주택자들은 엄청난 기회지만 유주택자들도 기회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수백만 채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거기서도 1, 2등, 3등, 만등 해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갈아타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일단 집주인이 위험하죠. 영끌, 특히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고, 갭투자, 집 하락하게 되면 전세를 못 돌려줘서 경매당할 수 있고, 다주택자, 월세 목적, 종부세 폭탄, 앞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갭투자를 여러 개 잡았기 때문에 다주택이 위험해서 경매 위험성이 노출됩니다. 세입자들도 위험해요. 집이 없는 세입자들도. 집값 하락하면 깡통전세, 전세가율 80%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전세 보증보험도 안 해주는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전세권 설정 갖고는 안 돼요. 이제 건설사도 위험해요. 전국 미분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무슨 분양이 제대로 되겠어요. 3기 신도시 지금 경쟁률 엄청나지만 1년, 2년만 떨어져 보세요. 미분양 속출합니다. 부도나요, 부도. 그래서 분양가가 내려가고, 분양가 내려가요. 집값도 떨어지니까. 그리고 조건이 좋아져요. 계약금 10%, 전매 제한 아예 그냥 6개월 또는 없거나. 무분별한 분양이 막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떨이 분양도 막 이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곳들 분양 받지 마세요. 금융업, 취약차주, 금융부실 생기고, 가계, 기업, 도산, 부도. 여러분들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건설사 문제 생기는데 금융업, 은행인들 안전하겠어요? 국가경제,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죠. 집값 폭락하면 GDP, 우리나라 1년 상승률이 보통 3%대인데 이 3%를 다 까먹어버려요. 집값이 떨어지면. 총체적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 파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집값은 거품이 심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경제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요. 대신에 그런 나라들이 경제위기 터지면 다 터지죠. 이제 무주택자 지금 조심할 점 4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주택자들은 자, 무리하게 잡는 거 조심하세요. 못난이는 절대 잡지 마요. 돈 모자라더라도 못난이. 그리고 폭등한 많이 뛴 것들은 나중에 또 많이 올라가겠지만 우선 폭락이 먼저니까 하지 마세요. 비싼 아파트 하지 마세요. 얘들이 많이 빠지니까. 기억했죠? 먼저 무리한 매입. 자신의 자산이라든가 수입보다 무리하게 잡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집값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손실을 봅니다. 두 번째, 못난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입지도 안 좋거나 아파트일지라도 막 입지가 수도권 외곽,
자꾸 지역 거론해서 죄송한데 평택, 파주, 뭐 인천 이렇게 좀 먼 곳은 안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동탄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색, 나홀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마세요. 못난이. 그 다음에 폭등 아파트도 하지 마세요. 저가 대비 서너 배 뛴 곳들. 그리고 호재가 많고 단기간 많이 올랐고 얘들은요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비싼 것들 잡지 마세요. 서울이 제일 비싸요. 수도권, 광역시, 지방도 랜드마크는 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지 말라고. 폭락장애 하시라고. 상승폭이 크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개인 매입 최적 조건 준비 후에 폭락장 욕망 아파트 뭔 말이냐. 이걸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도 준비 안 하고 뭐 이거 하려고 해요. 그럼 준비할 게 뭐냐 여러분들. 일단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고 B아파트 못난이는 안 팔리니까 그냥 팔아버리세요. 물론 나는 실거주다. 나는 팔기 싫다. 팔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 내외. 만약 1년 내외에 집을 사겠다면 월세가 좋겠고 보통은 아마 2년 이상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전세에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락폭이 크면은 대출까지 활용하라고 했어요. 하락장에는 해도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되고. 갭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폭락을 했으니까. 여유 자금을 미리 좀 많이 준비하고 바닥장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유주택자들도 갈아타기 준비하시고 서울과 경기 남부를 좀 잘 파악하세요. 즉 서울하고 강남하고 가까운 곳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유망부동산 폭락장에 이제 폭락장이 되면 이런 걸 잡으세요. 갈아타려고 하는 곳에 초급매를 잡고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이제 경매가 나오죠. 뭐 다주택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혼 등 가정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빠지고요. 실직 등 경제 파탄인 매물들이 더 많이 빠져요. 무리한 투자자 급매가 상상 초월이고요. 폭락장에 공포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 40% 이상 하락한 초급매들 잘 보시고 갭 차이가 적은 소형 급매도 좋습니다. 자, 강남 서울 수도권 아파트 하락한 것들 쭉 사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최근 거 리센츠 지금 대형인데 35억짜리가 30억으로 거의 4억 5천 빠졌죠. 30억 5천으로. 그리고 신천동 파크리오 예 34평도 25억 2천만 원이 21억 6,400 거의 3억 6천 뭐 이 정도 빠졌죠. 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하락 확대와 강남 수도권 이거 보세요. 이제 다 팔았죠. 다 팔아요. 강남만 회색이고 두 군데 여기 중랑구 약간 올랐고 다 지금 서울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세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거래는 더 빠졌다는 거예요. 실거래는 온통 파란색이죠. 자, 여기 실제로 그래프도 봤더니 여기 전국 수도권 서울 보세요. 이게 0이야. 검은 선이 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시세가. 결국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높았네요.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강남 4구도 보면 마이너스로 좀 내려왔잖아요. 서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 제한 금리 인상 후유증. 이게 대출 금지 제한 확대.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분양 집단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집을 못 잡는 거예요. 주담대 금리 대폭 인상 2021년 2.85 아마 올해는 5%까지 주담대가 올라가고 신용은 6%대까지 4억 원 기준에 예를 들면 4억 원 대출을 받았다. 원리금 190만 원 해가지고 약 330만 원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90만 원이 33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원금까지 갚으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일본, 중국이 대출 총량 규제, DSR, 집값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중국 결국 부동산 붕괴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가계대출기, 대출 규제 지속. 그러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가계 대출이 너무 세계 1, 2위를 다퉈요. 수도권 30년간 4회나 폭락을 하고 폭등을 했어요. 이때 폭등을 했고 폭락 이 빨간 네모칸이 폭락이에요. 91년에서 3년 동안 이거 폭등을 했고 또 폭등락의 역사죠. 97년에 폭락했네요. IMF 때. 그 다음에 또 폭등을 했고 2003년에 폭락을 했고 또 폭등을 했고 거의 3, 4년 폭등하고 3, 4년 폭락하고 자 2010년부터 14년까지 약 5년 하락을 했고 파란색으로 많잖아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끝까지 폭등을 했고 이제 폭락도 이렇게 지금 규칙적이지 않나요? 이번에 좀 늦어졌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폭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내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볼게요. 동그라미 친 이 루트가 지금 완전 하락. 경부 라인이네요. 인천 마이너스 0.02, 서울 마이너스 0.01, 경기 마이너스, 세종 마이너스, 대전 마이너스, 대구 마이너스, 울산 마이너스. 이제 부산도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설 것 같고, 전남도 마이너스. 이게 이제 주택사업 경기는 분양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파란색이죠. 빨간색이 보이질 않아요. 그나마 서울, 경기 이쪽은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충남까지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뭐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지방 대도시들 추풍낙엽입니다.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구도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뭐 산업체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주는데 무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혁신도시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뛰었는데 그런 걸 왜 잡아요?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거기 지금은 집값이 뛰니까 따라간 거지. 예전에 미분양 났잖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또 그럴 거예요. 과거 서울과 부울경 하락가리프 봤더니 아 이게 0이야. 서울 보세요. 10년부터 13년까지 엄청 빠졌네요. 그리고 부울경 보세요. 이게 0이야. 이 사람들은 17년부터 19년까지 엄청 빠졌네요. 계속 빠졌죠. 한 번도 상승 못하고. 집을 사야 하나 전세로 살아야 하나. 자, 1억 7천짜리가 지금 8억 5천까지 뛰었어요. 1억대가 8억으로.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니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결국 지금은 잡지 마세요. 조금 좀 관망하세요. 근데 언젠가는 잡아야 한다는 게 드러나요. 2006년 대비 2021년에 1억대가 8억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불꽃은 사라졌죠? 집값이 많이 하락하였는데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웬만한 매물로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직도 호가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은 언론들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 플레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